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바로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 그 역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땅 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훈련의 고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속삭임일지는 오롯이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기록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특수부대원의 한 맺힌 영혼을 위한 진혼고기 이야기는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한 아버지께서 혹독한 동계훈련 중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적의 침투를 가정하여 매복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기 위해 비트라고 불리는 개인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은 각자의 비트를 얇은 끈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잠은 물론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약속에 따라 끈을 당기는 횟수와 강도로 소통하던 어느 날 밤, 한 대원의 비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닌 마치 장난을 치듯 제멋대로 끈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군기를 어기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끈이 흔들려 오는 어둠 저편에서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훈련 사이클,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대원이 그 문제의 자리에 직접 비트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들어야 했던 어느 병사의 유해였을 겁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건하게 묵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나누어 조촐한 제사를 지내고 양지 바른 곳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여 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외로이 잠들어 있었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같은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되었고 며칠 뒤 부대는 복귀를 위해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대원들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백골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던 그 대원만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해준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그 마음이 어쩌면 차가운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원혼들이 떠도는 땅, 그곳의 경고. 이번 이야기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장교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경험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논산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유독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 여우골이라 불렸는데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넘다 여우 눈빛에 홀려 밤새 산을 헤매다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짐승들이 갓 매장한 시신을 파먹는 일이 잦아 관 주변에 석회를 두르고 돌을 쌓아 매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석, 친척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질 무렵 뒷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 소나무 가지에서 사촌 형들과 동네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사촌 형들이 마루에 앉아 전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들은 대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7사단 풍살리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넘어 과거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원통하게 죽어나갔던 곳. 그곳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막사 안팎을 막론하고 무조건 2인 이상 함께 행동할 것, 삼청교육대에서 죽어간 언론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화염방사기에 의해 몰살당해 불고기 지피라 불렸던 초소의 희생자들까지. 그 땅은 수많은 죽음의 기억을 품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들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당직 근무, 그는 한밤중에 화천 방면으로 향하는 1톤 트럭 한 대를 검문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양배추만 실려 있다고 말했고 별다른 이상점이 없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지나간 자리, 투광등이 비추는 도로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즉시 인근 모든 검문소에 연락해 트럭을 수배했지만 그 어떤 검문소도 해당 트럭을 보지 못했다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트럭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검문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칼이 도마를 내리치며 요리를 하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부의 질책에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눈 내리는 밤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당직 하사가 들어와 그의 앞을 조용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말고 근무를 서라고 말했지만 하사는 그저 말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하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어쩌면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트럭의 영혼은 아니었을까. 배고프고 한맺힌 그 영혼에게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밥과 음식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날 이후로 취사장에서 들려오던 괴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웃음소리, 보이지 않는 조롱. 2004년 2월 진주의 공군 훈련소. 자대 배치를 앞둔 훈련병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공군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 훈련병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벽 2시 삐걱거리는 내무실 창문을 30분에 걸쳐 겨우 열고 빠져나왔을 때 한 동기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유난히 달빛조차 희미한 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둘은 동시에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그것은 결코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울림이 있는 주변의 어둠을 비집고 뇌리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주위를 살피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자물쇠가 잠긴 폐창고였습니다. 분명히 낮에 자신들이 직접 잠갔던 곳.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듯 캔을 차고 밟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창고 안에서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기는 내무실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동기를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동기의 비명과 그것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이왕 나온 김에 전화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다른 번호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그는 서둘러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는 머리끝까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간밤의 일을 다른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을 치고 조롱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극한의 긴장과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의 한과 슬픔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바로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 그 역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땅 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훈련의 고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속삭임일지는 오롯이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기록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특수부대원의 한 맺힌 영혼을 위한 진혼고기 이야기는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한 아버지께서 혹독한 동계훈련 중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적의 침투를 가정하여 매복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기 위해 비트라고 불리는 개인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은 각자의 비트를 얇은 끈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잠은 물론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약속에 따라 끈을 당기는 횟수와 강도로 소통하던 어느 날 밤, 한 대원의 비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닌 마치 장난을 치듯 제멋대로 끈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군기를 어기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끈이 흔들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훈련 사이클,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대원이 그 문제의 자리에 직접 비트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들어야 했던 어느 병사의 유해였을 겁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건하게 묵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나누어 조촐한 제사를 지내고 양지 바른 곳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여 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외로이 잠들어 있었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같은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되었고 며칠 뒤 부대는 복귀를 위해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대원들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백골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던 그 대원만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해준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그 마음이 어쩌면 차가운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원혼들이 떠도는 땅, 그곳의 경고. 이번 이야기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장교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경험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논산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유독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 여우골이라 불렸는데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넘다 여우 눈빛에 홀려 밤새 산을 헤매다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짐승들이 갓 매장한 시신을 파먹는 일이 잦아 관 주변에 석회를 두르고 돌을 쌓아 매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석, 친척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질 무렵 뒷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 소나무 가지에서 사촌 형들과 동네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사촌 형들이 마루에 앉아 전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들은 대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7사단 풍살리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넘어 과거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원통하게 죽어나갔던 곳. 그곳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막사 안팎을 막론하고 무조건 2인 이상 함께 행동할 것. 삼청교육대에서 죽어간 언론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화염방사기에 의해 몰살당해 불고기 지피라 불렸던 초소의 희생자들까지. 그 땅은 수많은 죽음의 기억을 품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들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당직 근무, 그는 한밤중에 화천 방면으로 향하는 1톤 트럭 한 대를 검문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양배추만 실려 있다고 말했고 별다른 이상점이 없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지나간 자리, 투광등이 비추는 도로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즉시 인근 모든 검문소에 연락해 트럭을 수배했지만 그 어떤 검문소도 해당 트럭을 보지 못했다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트럭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검문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칼이 도마를 내리치며 요리를 하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부의 질책에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눈 내리는 밤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당직 하사가 들어와 그의 앞을 조용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말고 근무를 서라고 말했지만 하사는 그저 말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하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어쩌면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트럭의 영혼은 아니었을까. 배고프고 한맺힌 그 영혼에게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밥과 음식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날 이후로 취사장에서 들려오던 괴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웃음소리, 보이지 않는 조롱. 2004년 2월 진주의 공군 훈련소. 자대 배치를 앞둔 훈련병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공군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 훈련병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벽 2시 삐걱거리는 내무실 창문을 30분에 걸쳐 겨우 열고 빠져나왔을 때 한 동기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유난히 달빛조차 희미한 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둘은 동시에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그것은 결코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울림이 있는 주변의 어둠을 비집고 뇌리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주위를 살피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자물쇠가 잠긴 폐창고였습니다. 분명히 낮에 자신들이 직접 잠갔던 곳.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듯 캔을 차고 밟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창고 안에서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기는 내무실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동기를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동기의 비명과 그것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이왕 나온 김에 전화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다른 번호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그는 서둘러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는 머리끝까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간밤의 일을 다른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을 치고 조롱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극한의 긴장과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의 한과 슬픔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바로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 그 역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땅 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훈련의 고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속삭임일지는 오롯이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기록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특수부대원의 한 맺힌 영혼을 위한 진혼고기 이야기는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한 아버지께서 혹독한 동계훈련 중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적의 침투를 가정하여 매복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기 위해 비트라고 불리는 개인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은 각자의 비트를 얇은 끈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잠은 물론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약속에 따라 끈을 당기는 횟수와 강도로 소통하던 어느 날 밤, 한 대원의 비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닌 마치 장난을 치듯 제멋대로 끈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군기를 어기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끈이 흔들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훈련 사이클,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대원이 그 문제의 자리에 직접 비트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들어야 했던 어느 병사의 유해였을 겁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건하게 묵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식량을 나누어 조촐한 제사를 지내고 양지 바른 곳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여 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외로이 잠들어 있었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같은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되었고 며칠 뒤 부대는 복귀를 위해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대원들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백골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던 그 대원만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해준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그 마음이 어쩌면 차가운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원혼들이 떠도는 땅, 그곳의 경고. 이번 이야기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장교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경험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논산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유독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 여우골이라 불렸는데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넘다 여우 눈빛에 홀려 밤새 산을 헤매다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짐승들이 갓 매장한 시신을 파먹는 일이 잦아 관 주변에 석회를 두르고 돌을 쌓아 매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석, 친척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질 무렵 뒷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 소나무 가지에서 사촌 형들과 동네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사촌 형들이 마루에 앉아 전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들은 대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7사단 풍살리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넘어 과거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원통하게 죽어나갔던 곳. 그곳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막사 안팎을 막론하고 무조건 2인 이상 함께 행동할 것. 삼청교육대에서 죽어간 언론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화염방사기에 의해 몰살당해 불고기 지피라 불렸던 초소의 희생자들까지. 그 땅은 수많은 죽음의 기억을 품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들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당직 근무, 그는 한밤중에 화천 방면으로 향하는 1톤 트럭 한 대를 검문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양배추만 실려 있다고 말했고 별다른 이상점이 없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지나간 자리, 투광등이 비추는 도로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즉시 인근 모든 검문소에 연락해 트럭을 수배했지만 그 어떤 검문소도 해당 트럭을 보지 못했다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트럭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검문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칼이 도마를 내리치며 요리를 하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부의 질책에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눈 내리는 밤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당직 하사가 들어와 그의 앞을 조용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말고 근무를 서라고 말했지만 하사는 그저 말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하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어쩌면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트럭의 영혼은 아니었을까. 배고프고 한맺힌 그 영혼에게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밥과 음식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날 이후로 취사장에서 들려오던 괴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웃음소리, 보이지 않는 조롱. 2004년 2월 진주의 공군훈련소. 자대 배치를 앞둔 훈련병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공군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 훈련병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벽 2시 삐걱거리는 내무실 창문을 30분에 걸쳐 겨우 열고 빠져나왔을 때 한 동기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유난히 달빛조차 희미한 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둘은 동시에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그것은 결코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울림이 있는 주변의 어둠을 비집고 뇌리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주위를 살피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자물쇠가 잠긴 폐창고였습니다. 분명히 낮에 자신들이 직접 잠갔던 곳.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듯 캔을 차고 밟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창고 안에서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기는 내무실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동기를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동기의 비명과 그것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이왕 나온 김에 전화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다른 번호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그는 서둘러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는 머리끝까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간밤의 일을 다른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을 치고 조롱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극한의 긴장과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의 한과 슬픔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바로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 그 역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땅 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훈련의 고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속삭임일지는 오롯이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기록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특수부대원의 한 맺힌 영혼을 위한 진혼고기 이야기는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한 아버지께서 혹독한 동계훈련 중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적의 침투를 가정하여 매복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기 위해 비트라고 불리는 개인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은 각자의 비트를 얇은 끈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잠은 물론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약속에 따라 끈을 당기는 횟수와 강도로 소통하던 어느 날 밤, 한 대원의 비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닌 마치 장난을 치듯 제멋대로 끈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군기를 어기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끈이 흔들려 오는 어둠 저편에서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훈련 사이클,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대원이 그 문제의 자리에 직접 비트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들어야 했던 어느 병사의 유해였을 겁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건하게 묵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나누어 조촐한 제사를 지내고 양지 바른 곳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여 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외로이 잠들어 있었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같은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되었고 며칠 뒤 부대는 복귀를 위해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대원들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백골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던 그 대원만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그 마음이 어쩌면 차가운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원혼들이 떠도는 땅, 그곳의 경고. 이번 이야기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장교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경험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논산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유독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 여우골이라 불렸는데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넘다 여우 눈빛에 홀려 밤새 산을 헤매다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짐승들이 갓 매장한 시신을 파먹는 일이 잦아 관 주변에 석회를 두르고 돌을 쌓아 매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석, 친척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질 무렵 뒷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 소나무 가지에서 사촌 형들과 동네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사촌 형들이 마루에 앉아 전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들은 대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7사단 풍살리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넘어 과거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원통하게 죽어나갔던 곳. 그곳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막사 안팎을 막론하고 무조건 2인 이상 함께 행동할 것. 삼청교육대에서 죽어간 언론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화염방사기에 의해 몰살당해 불고기 지피라 불렸던 초소의 희생자들까지. 그 땅은 수많은 죽음의 기억을 품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들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당직 근무, 그는 한밤중에 화천 방면으로 향하는 1톤 트럭 한 대를 검문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양배추만 실려 있다고 말했고 별다른 이상점이 없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지나간 자리, 투광등이 비추는 도로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즉시 인근 모든 검문소에 연락해 트럭을 수배했지만 그 어떤 검문소도 해당 트럭을 보지 못했다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트럭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검문소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칼이 도마를 내리치며 요리를 하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부의 질책에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눈 내리는 밤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당직 하사가 들어와 그의 앞을 조용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말고 근무를 서라고 말했지만 하사는 그저 말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하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어쩌면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트럭의 영혼은 아니었을까. 배고프고 한맺힌 그 영혼에게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밥과 음식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날 이후로 취사장에서 들려오던 괴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웃음소리. 보이지 않는 조롱. 2004년 2월 진주의 공군 훈련소.
자대 배치를 앞둔 훈련병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공군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 훈련병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벽 2시 삐걱거리는 내무실 창문을 30분에 걸쳐 겨우 열고 빠져나왔을 때 한 동기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유난히 달빛조차 희미한 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 동기가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둘은 동시에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그것은 결코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울림이 있는 주변의 어둠을 비집고 뇌리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주위를 살피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자물쇠가 잠긴 폐창고였습니다. 분명히 낮에 자신들이 직접 잠갔던 곳.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듯 캔을 차고 밟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창고 안에서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기는 내무실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동기를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동기의 비명과 그것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이왕 나온 김에 전화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다른 번호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그는 서둘러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는 머리끝까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간밤의 일을 다른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을 치고 조롱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극한의 긴장과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의 한과 슬픔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바로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 그 역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땅 위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훈련의 고됨이 만들어낸 환상일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속삭임일지는 오롯이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기록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특수부대원의 한 맺힌 영혼을 위한 진혼고기 이야기는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신 한 아버지께서 혹독한 동계훈련 중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적의 침투를 가정하여 매복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기 위해 비트라고 불리는 개인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리를 내어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은 각자의 비트를 얇은 끈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잠은 물론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약속에 따라 끈을 당기는 횟수와 강도로 소통하던 어느 날 밤, 한 대원의 비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닌 마치 장난을 치듯 제멋대로 끈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군기를 어기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해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끈이 흔들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낄낄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훈련 사이클,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대원이 그 문제의 자리에 직접 비트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하얗게 바랜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들어야 했던 어느 병사의 유해였을 겁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건하게 묵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나누어 조촐한 제사를 지내고 양지 바른 곳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여 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외로이 잠들어 있었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같은 군인으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되었고 며칠 뒤 부대는 복귀를 위해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대원들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백골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주었던 그 대원만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해준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그 마음이 어쩌면 차가운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원혼들이 떠도는 땅, 그곳의 경고. 이번 이야기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던 한 장교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군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경험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논산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유독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 여우골이라 불렸는데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넘다 여우 눈빛에 홀려 밤새 산을 헤매다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짐승들이 갓 매장한 시신을 파먹는 일이 잦아 관 주변에 석회를 두르고 돌을 쌓아 매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석, 친척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질 무렵 뒷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 소나무 가지에서 사촌 형들과 동네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에 그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사촌 형들이 마루에 앉아 전을 먹고 있는